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다가도 부모 품을 찾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문을 열기가 무섭게 오늘 있었던 일을 쏟아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기 살림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함께 앉아도 대화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변화를 요즘 자식들은 다 그렇다는 말로 덮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 말로 해결되지 않는 서운함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 세월 동안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는 이러는 걸까? 이 마음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때로 자식을 향한 말 속에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멀어졌다고 느낄 때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철이 없어서, 바빠서, 아니면 배우자 눈치를 봐서, 물론 그 이유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것은 한 사람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주고받은 말, 반복된 태도, 작은 습관들이 쌓여 지금 이 관계의 모습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면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상처는 살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다. 이 말씀이 무서운 이유는 상처를 주는 말이 대부분 나쁜 의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식을 걱정해서 한 말, 더 잘 되기를 바라서 한 말, 그냥 습관처럼 해온 말들이 자식의 마음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부모는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진심으로 사랑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는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가장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조심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심코 말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면서 매일 보는 사람의 표정은 놓치기 쉽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관계의 맹점입니다. 그리고 그 맹점이 오랜 세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조용히 작동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을 흘려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하나 흡수하며 자랍니다. 부모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 자주 짓는 표정,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한숨 한 번까지도 아이의 내면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른이 된 자식의 마음속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 집에 가는 발걸음은 나이가 들어도 가볍고 어떤 부모님 집에 가는 발걸음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산의 차이가 아닙니다. 학력의 차이도 아닙니다. 심지어 자식에게 얼마나 많이 해줬느냐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일상적인 것에서 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 온
아주 사소한 말의 습관, 관계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 이것들이 쌓여 지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잘 지켜라. 현명한 사람은 밤의 새 때 중 어느 한 때라도 깨어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돌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깨어 살핀다는 것,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반복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채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해온 자식을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말과 태도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식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를 비난하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자식을 사랑해온 부모님들이 혹시 놓쳐온 것은 없는지 그 작은 부분을 함께 들여다보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자식과의 관계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이 멀어졌다고 느끼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애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혹은 애를 낳고 나서부터 아니면 직장을 잡고 나서부터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자식은 분명히 변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새로운 관계가 생기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용히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은 자식 혼자 변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는 언제나 두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이 다시 관계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달라졌다면 그 변화의 실마리는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부모와 자식 관계를 들여다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말합니다. 자식을 걱정해서 더 잘 되기를 바라서 아프지 않았으면 해서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담긴 말이 자식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건넨 말이 받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걱정에서 나온 한마디가 받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신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생기는 가장 흔하고도 가장 풀기 어려운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진실하고 부드럽고 때에 맞고 이익이 되는 말이다. 네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비로소 바른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이라도 때를 잘못 고르면 상처가 됩니다. 이익을 주려는 말이라도 부드럽지 않으면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받는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순간에 건네면 그 말은 오히려 관계에 균열을 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부모가 건네는 한마디, 그게 잘 되겠어?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닌데. 이 말들은 모두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을 내린 자식의 입장에서 이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어른이 된 자식에게 이런 말이 반복될 때 자식의 마음속에는 아주 조용히 어떤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해봤자 어차피 반대한다. 내 선택을 믿어주지 않는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편하다. 이 생각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자식은 점점 중요한 이야기를 부모에게 꺼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것을 느끼며 요즘 애가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지 하고 서운해합니다. 사실 이 문제의 뿌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의 판단이 자식의 삶을 실제로 보호했습니다. 위험한 것은 막아야 했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줘야 했습니다. 그 시절의 부모 역할은 이끌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른이 되면 그 역할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끄는 사람에서 곁에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사람에서 들어주는 사람으로, 결정하는 사람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이 전환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온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부터 걱정하고 챙기고 조언하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몸에 배어 있으면 자식이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부모 눈에는 자식이 왜 그렇게 예민한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관계는 가까워지기보다 조금씩 어긋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어긋남이 큰 싸움이나 큰 사건에서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아주 일상적인 순간들에서 쌓입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나오는 같은 잔소리, 만날 때마다 반복되는 같은 걱정, 자식의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새 부모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대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관계의 온도를 조금씩 낮춥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항아리를 채우듯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악으로 가득 찬다. 이 말씀을 관계에 대입하면 이렇게 읽힙니다. 관계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작은 말 하나, 작은 태도 하나가 조금씩 쌓이면서 어느 날 돌아보니 거리가 생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그 쌓임이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그 작은 말과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은 해당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반복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듣고 나면 아, 나도 그랬구나 싶은 것들, 혹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처음엔 잘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자식의 발걸음을 조금씩 무겁게 만들어 온 그 말의 습관, 그 태도의 패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관계를 바꿔왔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싸움 한 번에 무너지는 관계보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날들이 쌓이면서 조용히 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에서 나온 것들, 걱정에서 나온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를 대하듯 하는 태도.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40이 넘었는데도 전화를 할 때마다 밥은 먹었는지, 옷은 따뜻하게 입었는지, 몸은 괜찮은지부터 물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5살이든 40살이든 자식 걱정은 부모에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그 전화가 반복될수록 조금씩 전화 받는 것이 무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40이 넘은 사람이 매번 밥은 먹었는지, 옷은 따뜻한지를 점검받는 느낌. 그 말이 나쁜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자식에게 그 반복은 나는 여전히 내가 혼자 살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믿어주지 않는다는 느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아주 천천히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를 알고 말하는 자, 그가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의 내용만큼이나 그 말이 필요한 때와 필요하지 않은 때를 아는 것이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은 조용히 알려줍니다. 자식이 어릴 때 필요했던 말이 자식이 어른이 된 후에도 똑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관계는 변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변했을 때 그에 맞게 함께 변하지 않으면 한쪽은 자꾸 같은 자리를 맴돌고 다른 한쪽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이것이 단순히 잔소리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어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부모에게는 여전히 아이처럼 취급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그것이 자식에게는 생각보다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부모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나는 그냥 걱정이 돼서 한 말인데 왜 자식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 간격, 그 이해의 차이가 관계를 조금씩 어긋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상대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식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자식을 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힘입니다. 두 번째, 비교하는 말, 평가하는 시선. 이것은 많은 분들이 자신은 해당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흔하게, 가장 자주 반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옆집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사촌은 집을 샀다던데. 친구 딸은 벌써 애가 2이래. 이런 말들을 한 번도 해보신 적 없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 말이 비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요즘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혹은 자식이 조금 더 분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자식의 마음 속에서는 아주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식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아직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 뒤처져 있다. 이 메시지가 반복될수록 자식은 부모 앞에 서는 것이 편하지 않아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었을 때 인정받는 느낌이 아니라 평가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비교하는 마음에 대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는 나보다 낫다. 그는 나와 같다. 그는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다툼이 생긴다. 이 말씀은 자식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교는 언제나 한쪽을 올리고 한쪽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려진 쪽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가 자식을 비교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뒤처지지 않았으면 하는 걱정, 혹은 자식에 대한 기대,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비교라는 형태를 빌리게 될 때 자식이 받아들이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실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40이든 50이든 자식은 부모에게 너는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단 한마디라도 수십 번의 칭찬보다 더 깊이 마음에 닿습니다. 반대로 비교하는 말은 수십 번 들어도 결코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꽃은 향기를 팔지 않는다. 향기는 그냥 퍼질 뿐이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 어린 인정, 조건 없는 지지는 억지로 전달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닿습니다. 비교하는 말 대신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를 묻는 것,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세 번째,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간섭. 세 번째 이야기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혹은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식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잘 될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힘들 텐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말들은 하나같이 걱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에서 우러난 진심 어린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한 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식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선택을 할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할 때마다 비슷한 반응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말해봤자 걱정 들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립니다. 부모는 자식이 왜 말을 안 하는지 서운해하고 자식은 말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서 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고 오해와 거리만 쌓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요청받지 않은 충고는
강요와 다르지 않다. 충고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 원하지 않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받는 사람에게는 짐이 됩니다. 자식이 이미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그게 잘 될까라는 말은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단지 자식으로 하여금 나는 부모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관계의 온도를 조금씩 낮춥니다. 간섭과 관심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관심은 상대를 향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봅니다. 간섭은 자신을 향합니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 상대의 선택에 개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수행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상대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인지를 스스로 알아채는 것, 그것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자식에게 걱정의 말을 반복할 때 그것이 진심으로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 불안을 표현하는 것인지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순간 말 한마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자식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태도, 비교하는 말과 평가하는 시선, 그리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간섭. 이것들은 모두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이 반드시 올바른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을 지혜롭게 다듬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가득한 말이라도 받는 사람에게 상처로 닿으면 그것은 상처입니다. 아무리 걱정해서 나온 말이라도 받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면 그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의 핵심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알고 그 사이를 지혜롭게 걷는 것.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해온 것들을 다르게 바라보는 일은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계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혹시 나도 그랬던 걸까? 하는 아주 작은 물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자식과의 거리를 줄이는 것이 어떤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 조용히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어떤 분은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마음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토록 오랫동안 자식을 사랑해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걱정했기 때문에 한 말이고, 잘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한 행동이고,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으려 했던 것들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때로는 자식에게 다르게 닿았다는 것, 그것을 조용히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관계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관계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평생을 함께 이어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는 다른 관계에서는 하지 않을 말도 하고 다른 관계에서는 보이지 않을 태도도 나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조심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관계로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 상대는 상대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뿐이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조금 단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곱씹어 보면 이 말씀 안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할 때 사람은 지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서운하고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자식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걸어가는 길을 내 길이 아닌 자식의 길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그 길이 내가 걱정하는 방향이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자식 자신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묵묵히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관계에는 신기한 속성이 있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주려 할수록 가까워지는 것. 이것은 자식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에서 반복되는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평생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하셨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 삶 안에서 조용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중에 자식과의 관계에서 뭔가 아쉬움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 좀 더 들어줄걸.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 마음이 이미 관계를 향한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지나간 시간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의 시간으로도 계속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 자식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오늘 자식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 하나, 오늘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 하나, 그것들이 쌓여 앞으로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자식에게 전화할 때 걱정의 말 대신 오늘 어떻게 지냈어?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것. 자식이 어떤 결정을 이야기할 때 그게 될까 대신 그래, 잘 생각해 봤겠지 라고 말해주는 것. 자식의 이야기를 듣다가 내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은 순간 조금 더 들어주는 것. 이 작은 것들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고통이다. 하지만 사랑 없는 삶도 고통이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사랑하라. 지혜롭게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상대의 삶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것, 내 불안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져야 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부모를 사랑합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부모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여전히 자식을 사랑합니다. 다만 그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이 자식이 받아들이기 편한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서로에게 닿지 못하고 허공을 떠돌고 있다면 이제 그 방식을 조금씩 다듬어 갈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자식과의 관계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관계, 가장 깊은 관계,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랑이 담긴 관계. 그 관계가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따뜻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가진 전부다. 자식과 나누는 오늘의 말 한마디, 오늘의 눈빛 하나, 오늘의 작은 온기 하나. 그것이 쌓여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남은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